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믿음직한 임영웅 씨를 모델로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쌍용차가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된 올류 렉스턴의 사전 계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외부 디자인은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선보였던 렉스턴과도 차원이 다르고요. 공개와 함께 역대급 렉스턴 또는 쌍용차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모든 차량 중에서도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만들 줄 알면서도요, 왜 그동안 참은 것인지. 하지만 지금은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된 점이 내심 반가우면서 동시에 아쉽기까지도 하네요. 그래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전 계약에도 불구하고 가격 외에는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 채널에도 관련 문의가 제법 있죠. 사전 계약을 통해서 수요를 확보해야 하는 제휴사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세부 스펙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에 맞는 이야기인데요.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죠. 올류 렉스턴의 정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 올류 렉스턴의 영업자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올류 렉스턴의 세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디자인만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같은 세부적인 부분도 개선이 된 건지, 올류 렉스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보셨겠지만 세부적인 기능까지는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릴이 정말 많이 커졌다고 알려드렸는데, 웅장하고 볼륨감 있는 그릴은 U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 부르네요. 디귿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과 디귿자 형상의 안개등, 범퍼 형상이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개의 LED 헤드램프 기능도 궁금했는데, 안쪽 2개가 상향등으로 작동이 되고요. 바깥쪽 2개가 하향등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주간주행등은 방향지시등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는 바이펑션 형태로 제공이 되네요. LED 코너링, 안개등 일체형 램프는 핸들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작동한 방향으로 점등이 되는 기능입니다. 코너를 진입해서 선회하는 경우 시야가 미리 확보되는 유용한 기능이죠. 고속시보다는 저속시에,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 날에 어두운 좀 굽어진 도로에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한 번씩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요. 펠리세이드나 모하비아 같은 차량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기능인데 올류 렉스턴에서 제공이 되네요.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는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세일즈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82cm 장신의 임영웅 씨와 182.5cm 국내에서 최고의 높이를, 최고의 전고를 자랑하는 렉스턴은 공통점이 좀 많죠. 임영웅 씨나 렉스턴 모두 경쟁 차량을 좀 압도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측면부 디자인은 기존과 큰 차이점이 없는데,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되는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사실 측면부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면 휠하우스를 감싸는 검정색의 몰딩이 2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기존과 동일한 얇은 형태의 몰딩이 첫 번째로 적용이 되고요. 새로운 휠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트림인 더 블랙의 경우 블랙 색상의 스퍼터링 휠과 함께 강인한 이미지의 굵은 크레딩이 제공되죠. 측면부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크롬 가니쉬도 제공됩니다. 디자인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겠죠.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테일램프 내부에는 T자형 LED 형상을 제공하면서 전면부 디자인과 통일성을 보다 높였죠. 변경된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기존보다 훨씬 산뜻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호불호가 있겠지만 방향지시등의 위치가 하단 범퍼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방향지시등 역할과 후진등 역할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디자인 요소로 듀얼 테일 머플러가 추가되었는데, 하체 부분을 체크해야 이 부분이 실제 머플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위치와 기존의 렉스턴 하체를 보면 싱글 라인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리얼 머플러로 적용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예상이 됩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디자인을 보셨는데,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면과 후면부 핵심 디자인을 주로 변경했을 뿐인데, 올류 렉스턴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정도로 완전하게 다른 차량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사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페이스리프트에서 풀체인지 수준의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이 정도 변화면 수입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풀체인지 수준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내 변화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실내 인테리어의 변화는 처음 본다면 기존 차량과 정말 유사한 느낌이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체크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디테일이 많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은 12.3인치의 사이즈로 크게 확대되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제공되는 것을 알려줬는데 경쟁 차량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인 내비게이션 모드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AV 밀러링 모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중앙에 내비의 간단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턴바이턴 모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오히려 쌍용차가 한 발 앞선 기능이죠. 주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기능인데 쌍용차가 잘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위도 실버 색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어느 쪽이냐 하면 에어벤트 홀 주변부하고요. 글러브 박스 위쪽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커버 등에서도 변경이 되었는데 사진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마 실제로 보신다면 기존보다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식 변속 레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도 함께 제공되었지만 국내에서 변속 레버 방식의 차량을 만들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관적인 조작감으로 안전성을 좀 향상시키겠죠. 또한 친숙하면서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제공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제공되면서 기아 콘솔의 위치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왔죠. 운전자 인터페이스 면을 포함한 편의성에서도 한층 더 개선이 되었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새롭게 제공되고요. ISG, 차량이 멈추며 엔진을 꺼주는 기술이죠. 연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의 경우 시동을 걸었을 때 레버 상단 윗부분에요. 웰컴과 시동을 종료했을 때 굿바이, 세레모니 기능도 제공됩니다. 좀 색다른 느낌이겠죠. 고급 차량에서 제공하는 컵홀더의 덕후와 무선 충전기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포스포크 핸들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디자인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잡이 부분 디자인도 다이아몬드 패턴이네요. 그렇다면 전면부 그릴, 계기판, 퀼팅의 패턴까지 모두 다이아몬드 패턴임을 알 수가 있네요. 사진상으로는 좀 커 보이는 디자인인데 포스포크 방식의 핸들은 반자율 주행 시 손을 가운데 부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편의성까지 제공합니다. 디자인상으로는 좀 90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실물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오버헤드 콘솔은 물리적인 버튼에서 터치 방식으로 조작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하이그로시 마감 재질로 좀 더 고급스러워졌네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제공하는 퀼팅의 패턴은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시트의 좌우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의 좌우 도어 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이 좀 더 촘촘하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은 실제 차량을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기존과 비슷하지만 분명한 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네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렉스턴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도 변화가 있었었죠. 초기형의 경우 렉스턴은 178마력에 최대 토크는 40.8kg/m였습니다. 기존 렉스턴인 G4 렉스턴의 경우 187마력에 최대 토크는 43kg/m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올류 렉스턴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분도 질문이 참 많았죠. 올류 렉스턴은 202마력에 최대 토크는 45kg/m입니다. 출력의 경우 기존보다 무려 15마력이나 개선이 되었네요. 이 정도 변하면 제법 많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1마력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최대 토크는 45kg/m고요. 기존 43에서
45로 약 2kg/m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류렉선의 수치 자료가 최초로 확인이 되었는데 경쟁 차량인 팰리세이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외부상 스펙은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동안 한참 부족했던 출력과 토크가 개선이 되면서 수치상으로 동일해졌기 때문에 한판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차이는 없을까요? 현대와 기아차의 UR 엔진이죠. 최대 토크 구간이 1750부터 2750 구간입니다. 반면 올류 렉스턴의 경우 1600부터 26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죠. 중고역보다는 중저역 쪽에서 좀 더 많은 힘을 제공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심과 같은 환경에서 좀 더 여유로운 힘을 보여줄 것 같네요. 반면 수치로 본다면 중고역 영역에서는 현대와 기아차의 UR 엔진이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좋다기보다는 내가 도심 주행이 좀 더 많은지 아니면 고속 주행이 좀 더 많은지 주행 패턴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성향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 확인된 정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전 계약이 진행 중인데 수치와 같은 자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알려드린 입장에서 그동안 관련 문의가 많았는데요. 소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 민감한 자료들이 아니라면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류 렉스턴과 경쟁 차량인 팰리세이드나 모하비에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